손흥민이 결정적인 순간에 후진한 것은 많은 팬들에게 충격이었습니다. 세계적인 침투 능력을 자랑하는 소니가 벼랑간 패스 도착 지점에서 발을 빼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그 후 3초 뒤 골망이 흔들리자 우리 모두는 놀라움을 느꼈습니다. 뱁새가 황새의 뜻을 알 수 없다는 속담이 생생히 떠올랐습니다. 부상의 고통에서 벗어난 손흥민은 크리스탈 팰리스전에서 탁월한 경기력을 보여주며 팀의 승리를 안겨주었습니다. 최근 토트넘의 성적은 안정되지 않았는데 에버튼과 비겼고 울버햄튼에게 패배하며 챔피언스리그 진출이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부진의 원인 중 하나가 손흥민의 부상이었습니다. 한편 이강인의 논란은 한국 축구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의 행동으로 신뢰를 잃은 이강인은 국가대표팀에서도 비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손흥민은 혼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강인과의 갈등으로 입은 부상은 여전히 치유되지 않아 손흥민은 경기 중 소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상황입니다. 현지 팬들은 이강인의 행동에 분노하고 토트넘의 남은 시즌에 대해 걱정하지만 캡틴 손흥민은 항상 히어로로 나타납니다. 그의 결정적인 순간의 역할은 더욱 크게 떠오르며 팀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팬들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함께 투지를 보여주며 팀을 이끌고 있는 그의 존재감은 이번 시즌을 더욱 흥미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토트넘에게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지만 이를 이끈 과정은 힘겨운 싸움이었습니다. 최근 부상자가 빈번히 발생한 토트넘은 시즌 초와 같은 기조를 유지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로 인해 팀은 손흥민과 같은 중요한 선수들에게 과도한 의존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비에서의 부족함과는 대조적으로 토트넘은 공격에서 일정한 기회를 창출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정력 부족이 여전히 문제였습니다. 특히 신규 영입인 베르너는 손흥민과의 파트너십으로 많은 기대를 받았지만 결국 슈팅 시도 직전에 그 기회를 낭비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손흥민의 환상적인 패스도 이번 시즌 최고의 기술력을 보여주었지만 베르너의 결정력 부재로 무산되었습니다. 토트넘은 상황을 바꿀 기회를 계속해서 놓쳤습니다. 상대편의 카운터 어택에 항상 취약하며 이번 경기에서도 상대의 역습으로 프리킥을 허용하여 골을 내주었습니다. 그 결과 경기는 75분까지 토트넘이 밀리는 형국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경기에서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있습니다. 바로 손흥민의 역할입니다. 그는 토트넘을 끌고 가는 중요한 선수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이번 경기에서도 그의 역량이 확실하게 발휘되었습니다. 팀을 위협으로부터 구해내고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그의 존재는 토트넘에게 큰 자신감을 주며 팀을 향한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켰습니다. 77분 경기에서 존슨이 압박 과정에서 볼을 탈취하고 중앙으로 크로스해 베르너의 선제골을 도왔습니다. 이 순간은 존슨의 어시스트와 베르너의 골로 기록되었지만 사실상 이 골을 만든 것은 손흥민의 수훈이었습니다. 팬들 입장에서는 이 장면이 예상 밖이었습니다. 유럽 최고의 침투 능력을 자랑하는 손흥민이 왜 크로스가 올라올 위치로 달려가지 않고 뒤로 발을 빼는지 의문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이는 손흥민의 축구 지능이 돋보이는 순간이었습니다. 손흥민은 수비수들이 크로스 코스를 막아서는 상황을 파악하고 베르너가 침투를 시도하고 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손흥민은 수비수의 라인을 자신에게 끌어당겼고 존슨의 크로스가 막히지 않고 베르너에게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순간은 나중에 나올 손흥민의 추가골 장면보다 더욱 월드클래스의 품격을 느끼게 했습니다. 선제골을 넣은 후 토트넘은 더욱 기세를 올렸습니다. 남은 시간이 적었지만 토트넘은 여전히 추가골을 만들어낼 수 있는 흐름이었습니다. 80분경 메디슨의 크로스가 로메로의 머리로 향하자 로메로는 공을 살짝 돌려 역전골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손흥민의 지혜로운 플레이는 토트넘의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의 팀워크와 전략적인 시야는 경기 전반에 걸쳐 토트넘의 공격을 이끌었습니다. 이는 손흥민이 단순히 득점만 하는 것 이상의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토트넘은 경기의 흐름을 타기 시작하면 상대를 몰아붙이는 특유의 스타일을 보여주었습니다. 선제골부터 단 3분 만에 역전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로써 토트넘은 경기를 지배하며 공을 돌리기 시작했고 이에 초조해진 팰리스는 수비 라인을 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손흥민의 침투할 수 있는 공간이 열린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87분경 경기의 대미를 장식한 것은 팀의 주장 손흥민이었습니다. 측면에서의 선수들 간 격렬한 세컨드볼 싸움 중에도 손흥민은 집중력을 유지했습니다. 다툼 과정에서 공이 펠리스 진영을 튕겨 나오자마자 손흥민은 흐름을 살려 공을 가지고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공을 쳐놓고 달리기 시작하면 유럽에서 그를 저지할 만한 수비수는 몇 안 됩니다. 그는 완벽한 1대1 찬스를 잡아냈고 오른쪽 구석으로 공을 깔아 넣어 사실상 이 경기에 쐐기를 박았습니다. 이로써 토트넘은 마침내 승리를 거두었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6점 차로 따돌렸습니다. 직전 울버햄튼전 이후 거의 2주 만의 경기였기 때문에 토트넘 선수들의 경기 리듬이 깨져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손흥민의 활약 덕분에 토트넘은 다시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위한 싸움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4위인 아스톤빌라가 현재 토트넘을 5점 앞서고 있지만 아직 토트넘은 한 경기를 덜 치르고 있습니다. 남은 한 경기를 이기면 이 점수차를 좁힐 수 있습니다. 앞으로 토트넘의 상승세를 고려한다면 이 점수차는 금방 역전될 수 있는 수치입니다. 그들은 팀의 역량을 발휘하여 상대를 추격하고 챔피언스리그에 진출할 기회를 잡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손흥민은 이번 경기를 통해 리그에서 13번째 골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그의 커리어에서 가장 높은 골 페이스를 달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어시스트도 6개를 기록하여 골이나 어시를 1개만 더 추가한다면 20개의 공격 포인트를 달성할 것입니다. 이는 토트넘의 공격력에 있어서 손흥민의 중요성을 증명하는 통계입니다. 공격력과 창의력은 팀에 큰 도움을 주고 있으며 손흥민의 활약은 토트넘을 더 높은 위치로 이끌고 있습니다. 손흥민의 뛰어난 기술과 지능은 팀에게 큰 자신감과 승리를 안겨주었습니다. 골을 넣는 능력뿐만 아니라 팀원들에게 어시스트를 제공하여 공격의 다양성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의 활약은 팀에게만큼이나 팬들에게도 큰 희망을 주었습니다. 손흥민의 성장과 기여는 토트넘의 향후 경기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의 리더십과 역량은 팀에게 힘을 주며 앞으로의 경기에서도 그의 활약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첫 번째 골에서의 그의 움직임은 영국 현지 중계진들을 감탄시켰습니다. 그의 순발력과 전매력은 경기 전체를 통틀어 돋보였으며 팀을 이끄는 중추로서의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했습니다. BT스포츠의 게리 레니커는 손흥민이 상대 수비를 유도하고 공격 기회를 만들어냈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손흥민이 몸을 뒤로 빼는 걸 보고 "지금 뭐 하는 거야?" 하고 외쳤어요. 손흥민 같은 오프더볼에 정평이 난 선수가 왜 크로스 방향의 반대쪽으로 움직이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그러나 소니는 우리 팀에게는 마치 머리 위에 앉아있는 존재 같습니다. 곧바로 3초 뒤에 베르너가 골을 넣자 손흥민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어요. 그의 단 한 번의 동작으로 수비수 3명을 크로스 코스에서 벗어나게 만들었죠. 아마도 이 골이 터지지 않았다면 토트넘은 이번 경기를 이기기 힘들었을 거예요. 결국 소니는 가장 중요한 순간에 항상 해내는 선수입니다. 손흥민과 같은 결정력을 가진 선수는 유럽에 찾아보면 또 있겠지만 그런 높은 축구 지능을 가진 선수는 흔치 않을 겁니다. 최근 손가락 부상으로 고생하고 있다고 들었지만 역시나 그 정도 부상으로는 소니의 클래스를 막을 수는 없네요.